화재 양상을 네. 좀 아까 보려고 했었는데 네. 요거는 뭐 많이 공개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요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BMW 있잖아요, 여러분. 네네. BMW가 화재가 EGR 문제로 한참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뭐 열 몇 대씩 불이 붙고 막 지하 주차장에 BMW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 주차장에 BMW가 못 들어간 거지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내연기관차. 맞아요. 근데 지금은 왜 갑자기 그럼 벤츠를 못 들어가게 해야지 모든 전기차를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90%를 넘게 충전한 차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이상한 공포감,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제 이거를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네. 걱정이 되니까 네. 뭐 그런다고 치고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또 본 거예요, 제가. 음. 지하 주차장 화재가 10년간 1,400건이다. 그러니까 네. 1,399건이래요. 이 중에 절반 이상 전기가 원인이다. 이게 좀 워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네. 원래 그 소방에서 화재 구분을 할 때 네. 전기 원인이라고 써 있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기자분들이 만드는 워딩입니다. 아하. 내연차도 전기가 원인이다. 근데 그냥 전기가 원인이라고 해버리니까 여기다 마치 다 전기차인 것처럼. 차만 붙이면 이제 네. 전기차가 마녀사냥이 될 수상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는 전기차를 안 팔았어요. 네, 재밌네요. 이때나 싶어가지고 이제 네. 뭐 이런 워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화재가 보고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네. 그럼 5년은 까야 돼요. 네. 그럼 단순하게 그냥 일단 반은 까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럼 6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19년 이후 지하주차장에서의 뭐 저런 거 다 뺄게요. 네. PHEV, 뭐 HEV, 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뺄게요. 네. 순수하게 배터리 전기차의 화재건은 10건이 안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기차 화재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PHEV가 전기차 화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근데 가장 PHEV가 BEV 대비 전기차 화재율이 10배가 넘어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같이 합쳐서 뭐 70 몇 건이 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BEV 화재 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아요. 네. 나머지는 다 PHEV에서 발생을 하는 화재인데 그걸 다 전기차 화재로 퉁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구분하지 않느냐? 내연차 업체들이 전기차 많이 팔았다고 행세하려고 네. 통계 만들려고 해서 PHEV도 전기차라고 우기는 거예요. 원래는 풀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로 분류가 됐다가 야 이건 너무 심해서 안 돼 하고 통계에 빠진 지가 얼마 안 됐어. 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걸 계속 전기차로 카운팅을 하는 거야. BYD가 세계 1위라서 테슬라의 거의 2배 가까운 물량이다라고 하는데 그 절반이 PHEV예요. 네. 이거 전기차가 빼야 돼요. 거기 엔진이 주지. 전기 모터 배터리가 주가 아니라고. 그리고 PHEV가 왜 불이 많이 나냐면 전기 모터 대비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 C레이트가 보통 5C레이트, 6C레이트 엄청나게 높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불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PHEV를 빼고 BEV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통계를 할 때 그걸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화재가 많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점점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면서 화재건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화재 양상을 봤을 때는 PHEV를 전부 전기차라고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만 통계를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뉴스 보도 횟수를 세면 돼요. 왜냐면 지금 전기차 화재는요 거의 모든 화재건을 다 보도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차량은요 하루에 12대가 평균 불이 납니다. 화재가 터져요. 하루에 12대가 불이 나요. 그러면 그게 일일이 보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얼마 전에 네. 그 소나타 네. LF예요. LF. 네. YF, NF 아니고 LF 소나타 불러서 그 화사 하셨다 그래요. 화사. 이게 이제 속히 우리가 말하면 불에 타죽은 그쵸. 걸 화사라고 합니다. 타중 것이. 네, 이게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건데 안타까운 사고죠. 네.
고인의 명복을 빌려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끔찍한 사고인데도 여기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건 그동안 내연차에서 이런 사고들은 너무나 많았거든.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이 전기차에서는 이건 굉장히 한 건만 일어나도 엄청난 공포심을 자극하는 소재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전기차 화재에서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용하는 게 한 번 불 붙으면 못 끈다. 이 워딩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 뭐 일부 배터리는 길게 오래 탑니다. 그렇죠. 길게 오래 타. 그러면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게 내연차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뒤에 설명을 할 건데 네. 요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차량 화재 비율을 얘기할 때 일단 내연차 너무 많습니다. 2,500만 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네. 그거를 다 비교를 했더니 야, 오래된 건 당연히 불이 나지 않겠냐. 내연차에 너무 불합리한 통계다. 그래서 통계를 바꿔요. 어떤 식으로? 신차 출고에서 몇 년 안의 비율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사예요. 네. 17년부터 22년 11월까지 등록된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대해서 비교를 했더니 1만 대당 화재 비율을 비교하니 내연기관이 전기차보다 60배가 많더라. 그러니까 사실 생각만큼 전기차의 화재율이 높지가 않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율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내연기관보다, 왜냐하면 화재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설계하거든요. 여러분, 내연기관 차는 140년 동안 지금 판매되고 있는 내연기관들도요, 이게 불이 난다는 걸 가정하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설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는 우리가 위험하다 배터리 불난다 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철저한 설계들을 통해서 최대한 불은 나되 사람이 화사하지 않는 캐빈룸 안으로 최대한 불이 들이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네. 불이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거가 아까 어떤 분이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셨는데 EV 네. 파이어 세이프라는 곳에서 네. 제가 가져온 자료예요. 그래서 그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느냐? 네. 많은 분들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80%가 배터리랑 상관이 없는 거죠. 가장 많은 게 뭐냐? 충돌 사고죠. 충돌 사고. 네, 이게 제일 많아요. 네. 그 다음 배터리 그람, 네. 그리고 그 외 침수나 외부 화재가 전기차로 확산되는 화재. 네, 이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20%만이 제조상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채팅창에 어떤 분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야, 화재 비율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화재가 나면 전기차는 죽어. 자,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 지금 그래서 이 비교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전기차와 내연차 화재의 생존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나마 변인 통제가 잘 된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그나마 잘 된 거고요. 네. 이 논문이 소방방재학회지에 19년도인가요? 올라온 논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의 실험이 모든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네.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두 가지를 비교해요. 레이 EV 1세대하고요. 네. 레이 가솔린 1세대죠. 네. 이 두 개는 같은 차대입니다. 음흠. 같은 차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화재를 놓을 거예요. 음흠. 불을 지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전기차는 충전을 다 했어요. 레이 EV는. 근데 레이 가솔린 차는 3리터만 넣었어요. 이거 안 되는데. 네, 이거 약간 좀 불공정하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3리터면 네. 보통 레이에 네. 한 40리터 들어간다고 치고 네. 그럼 한 8%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도 한 8%, 9% 충전해야지 왜 만충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러다 보니 일단 내연차에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리터면은 뭐야 뭐
생수 한 통 반이잖아. 네. 진짜 작네. 그거 물 같으면 원샷 때릴 사람도 있어. 아, 뭐 그렇죠.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우측 뒷바퀴에 2리터 정도의 등유를 사용하여 점화, 즉 외부 화재를 여기다 주겠다. 아. 불을 지르겠다. 네. 자, 근데 요거 저희가 방금 전에 지적드렸잖아요. 내연차는 왜 고작 3리터냐? 그렇지. 예, 해당 논문을 진행한 네. 연구자분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유가 나오죠? 네. 왜 그럴까? 당시에 저희가 모든 자동차는 만충 상태로 충전을 했고요. 네.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료통이 폭발할 이거지, 위험성 때문에 이거. 만충을 못 시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연구자들조차도 가솔린이 듬뿍 담겨 있는 게 훨씬 위험하다를 상정하고 시작을 한 실험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험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 네. 위험을 자초할 수는 없지. 네. 우리가 맨날 시승하다 죽을 수는 없죠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인터뷰엔 없고 네. 논문을 전부 정독하시면 알 수 있는 건데 내연차는 그럼 왜 3리터만 넣느냐? 3리터만 넣어서 불을 질러야 꺼지는 시간이 둘이 실험이 같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는 만충해놓고 불을 질러도 네. 실험자들이 야 이것 때문에 큰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고 그렇죠. 내연차는 완전히 기름통을 만충해놓고 풀로 채워놓고 불 질렀다면 큰일 난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네. 자, 이게 조금 보기가 어려우신데 제가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두 가지 차량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하고 EV를 동시에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가솔린 차량이 연소가 되면서 가연성 연기로 주변을 가득 채웠다. 네. 그리고 40분 동안 완전히 연소시켰다. 음흠. 그래서 두 개를 40분 동안 연소시키기 위해서 3리터만 넣은 거였고 네. 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EV는요. 배터리가 두 차례에 걸쳐 터진 것으로 예상된다면 크게 펑펑 하는 소리가 외부로 들렸어요. 네. 즉 모듈이 아마 2개 정도가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40분 후 정도에 완전 연소가 된 음흠. 시간은 동일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가솔린 차량의 외부 최고 온도가 935.4도, 보통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 1000도 가까이 네. 되네. 네. 내부 최고 온도가 1362.9도. 야, 이거는 거의 가스 터지는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네. 왜냐면 유증기가 되니까 사실 가스 뭐 터진 거죠. 휘발유는 유증기로 하게 그쵸. 되면 엄청나게 폭발이 네. 강하거든. 근데 전기차는 외부 최고 온도가 631도, 아하. 300도 가량이 더 낮아요. 음흠. 내부 최고 온도는 1362도 비슷합니다. 내부 거의 최고 온도. 똑같네. 네, 똑같아요. 0.9도 차이야. 똑같아요, 그거는. 네. 네. 그래서 가솔린 차량이 전기 자동차보다 좀 더 높은 온도를 보였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거요. 가솔린 차량이 더 화재 확산이 많이 일어나고 아하. 높은 온도까지 상승하고 네. 전기차는 배터리 팩 일부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초반에 연소 확산이 확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화재가 발현됐다.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레이 1세대예요. 네.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초창기 전기차이기 때문에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솔루션들이 제대로 적용돼 있지는 않은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확하게 워딩이 나오죠? 가솔린 차량이 사실 최성기, 그렇지. 불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 그 상황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더 짧았다. 이게 최성기가 더 짧다는 건 탈출할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부족하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 야, 전기차 확 하면 탈출 못하고 죽잖아. 반대입니다. 내연차야말로 탈출 못하고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더 빠르게 최성기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불나면 네. 번지는 불에 잠깐만 노출돼도 목숨을 잃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1시간, 2시간 거기 견딜 수가 없잖아, 우리 신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탈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에 화재 확산 지연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폭발을 가솔린처럼 하지 않거니와 네.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빠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뭐 3초 만에 불지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언론의 말장난이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물리법칙을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위험한 워딩이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내연기관이 전기차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에너지를 더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 여러분 전기차 전비 보시면 보통 4점 몇 킬로대 그렇죠. 가요. 네. 내연차 몇 킬로 갑니까? 12, 13킬로 정도 가요. 그럼 몇 배예요? 3배 정도 되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kg, 500kg짜리 배터리를 달고 500km밖에 못 가. 길게 가봤자. 휘발유는 50m 가지고도 700, 800을 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연, 그 가솔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연효율도 떨어진다고. 네. 높아야 막 30% 내외고, 가솔린은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연료로 그게 멀리 간다 생각하면, 아, 에너지가 훨씬 많구나. 그렇죠. 이걸 상식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 에너지가 많다는 건 불이 났을 때 더 활활 잘 붙고 폭발하고 최성기로 빨리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저는 벌써 오래됐죠. 전기차 탄 지. 아무 걱정을 안 하고 탑니다, 사실은. 네.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불안하면 저러시겠나.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자, 그래서 요걸 아까 말씀드렸고, 네. 자, 이게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또 있어요. 아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막 인터뷰를 하세요. 최근에 몇몇 그렇죠. 분들이 네네. 인터뷰를 하시는데, 네. 야, 이걸 90%로 충전을 제한을 해야 된다. 뭐 하물며 뭐 배 태울 때는 50%까지 깎아야 된다. 아하. 참. 이런 이런 뭐랄까요? 분들은 아마 전기차 완충하면 무게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러지 않나 싶어. 그리고 이게 전기차를 다 운행해서 배터리가 이제 없잖아요? 네. 0%가 되면 절대 불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실 거야. 이게 왜? 전기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불이 왜 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어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네. 종지 전압에서 컷오프, 즉 끊어줘야 된다. 를 그렇죠. 제일 먼저 배워요. 왜냐면 네. 종지 전압이 제일 위험해요. 거꾸로. 이게 과방전이 됐을 때 불이 난다라는 거를 상상을 못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90% 충전 제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저는. 그 90%가 진짜 90인 줄 아는 모양이지? 자, 일단 여러분 100%를 충전하더라도요. 아까 우리 EQE 예시를 들까요? 네. EQE 차량이 약 96kWh 정도 네. 됩니다. 근데 실제 가용 용량은 90kWh 정도 돼요. 그렇죠. 그로스하고 네. 넷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로스 넷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 충전을 해도 100%인지 아닌지 몰라요. 실제로 BMS SOC와 인포테인먼트에서 보여주는 SOC는 SOC는 달라요. 달라요. 적게는 적게는 3%, 높게는 10%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90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전을 해도 실제로는 80 몇 %, 그렇죠. 심지어는 80%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비율적으로. 왜냐하면 왜 더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셀 밸런싱이 틀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셀 밸런싱이 틀어지더라도 우리가 자동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지 전압, 그러니까 과방전, 네. 그리고 만충 전압, 과충전 네. 이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끊어줘요. 네. 그거는 전체 전압 평균이 아니고요. 하나라도 그 전압에 가면 안 돼요. 안 되지. 네. 음. 그러니까 그게 셀이 그렇게 네. 되면 고장이 나버려요. 네. 밸런싱이 어긋났어. 얘는 4.2인데 얘는 4.1이에요. 얘는 4.0이야. 근데 하나라도 4.2에 도달한 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때 끊어버려. 끊어야 돼. 네. 이게 그 만충이에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만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만충을 한 뭐 두세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해줘라라고 매뉴얼에 있는 게 요 밸런싱을 맞추는 작업을 해줘라라는 뜻이고, 밸런싱이 많이 틀어질수록 여러분은 100%라고 충전해서 끊어줬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뭐 92%,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LFP 특히 완충을 하세요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아, 그렇죠. LFP는 이 전압이 굉장히 넓게는 현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전압 구간이 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압 강화 구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네.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셀 밸런싱을 통해서 SOC가 정확한 용량 측정을 잘 못해서 전류로 계산을 하는데, 이걸 보정해 주려면 완충을 해줘야 SOC가 정확하게 잔량을 예측하는 게 좀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완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캘리브레이션과 또 셀 밸런싱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줘야만이 LFP는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3원계는 약 80%까지 충전해야지 안전하고 LFP는 100%다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둘 다 100%다 해도 돼요. 거꾸로 LFP는 100% 해야만 한다예요. 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